개인의 처지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많은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해외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들어오면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수원에서 4억의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그걸 6억 8천에 내놨어요. 제가 3년 전에 들어왔던 그 아파트를 6억 8천에 내놨어요. 또 저는 과거 한 3년 전에 4억쯤 하던 그 빌라, 서울에 있는 빌라를 얻으려고 봤더니 이게 또 6억 5천이 됐습니다. 3년 사이에 4억이 6억 5천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살던 아파트 또 새로운 전세로 관련 아파트가 무려 60% 정도가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열이 제가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만 한참 열이 받아서 이제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3년 만에 이게 4억이 6억 5천 되고 내가 살던 아파트가 그렇고 또 얻으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은행빚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열이 났더니 저거 거의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 동네, 제가 보니까 대깨문이에요. 뭐라 그러냐, 이게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 탓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꾼 탓. 이 기회에 부동산 투기꾼은 몽땅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의형, 어느 정권은 안 그랬나요? 다 그놈이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요. 요점은 싹 피우고 지금 하는 정부뿐이 아니다. 과거의 정부도 다 그랬다. 이제 대깨문들이 이렇습니다. 대깨문들이 요점은 피하고 이제 남 탓으로 다 돌리고 빠져나가는 거죠. 보십시오. 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는 꿀을 품고 있고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다. 조국이가 윤석열에 대해서 입으로는 꿀, 마음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그리고 겉으로는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이 조국이가 윤석열한테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야말로 입에는 꿀, 뱃속에는 도끼를 품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고 그랬죠. 윤석열이를 추미애니 뒷담 못 잡아먹어서 쏠 때 대통령 한마디라도 나서서 그러지 말라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우리 총장님, 속으로는 좀 모가지 좀 빨리 쳐야지. 대통령이 아주 가식, 그냥 저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기 주변의 인사들을 압박하니까 모가지 자르고 싶어서 그런 인간이죠. 대통령이. 조국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기 가족에 대해서 한마디도 잘못했다 소리 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요건 잘못했다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자식의 겉에 관심을 잘 못 기울였다. 관심 2번만 더 기울이면은 하버드도 속여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관심 기울여서 고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을 집어넣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은 하버드 예일대학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조국이가. 자기 자식 겉에 관심을 못 기울인 게 애비로서 잘못이지 자기 다른 건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아주 가증스러운 거죠. 그런데 조국이가 꺼낸 충성, 대통령의 충성이라는 용어 자체는 봉건 왕조 시대에 왕을 향한 겁니다.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왕이 저 국가니까. 그러니까 충성 그러면 왕에 대한 겁니다. 왕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런데 지금 왕정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에 대한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쏘다 전사하는 거 대통령을 위해서 전사한 게 아닙니다. 국민,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거지. 충성이란 개념 자체가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에요. 전쟁터의 군인도 대통령이 아닌 국민,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 죽는 겁니다. 군인이 전사한 게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겁니까? 대통령에 충성하다 전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을 놓고 충성 운운합니까 이게? 예? 대통령 개인한테 충성하면은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개돼지 같은 그런 형편없는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 뭘 충성을,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엊그저께 지난 3월 17일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 거기에 외무부 장관, 국방장관, 미국의 외무부 장관, 국방장관, 두 명, 2+2라고 합니다. 그 2+ 회담이 열렸어요. 거기서 각각 2분씩 연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외무장관은 2분 14초, 2분 50초 연설하고 끝났어요. 중국의 외무부 장관은 7분, 국방장관은 17분을 연설을 했어요. 서로 약속한 시간을 넘겨서. 근데 그 자리에서 중공의 그 외교 담당 당의 상무위원이죠. 뭐라 그랬냐? 그 사람이 쓴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 이 말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 발언. 중국의 그 외무부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용어가 그런 거예요. 그거. 이게 좌파 사회주의의 말잔치입니다. 말잔치. 그 아름다운 말 6개가 지금 한국 정부의 대통령서부터 외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로는 온갖 아름다운 단어 다 쓰는 거죠.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게. 이 좌파의 선전선동, 이 멋진 말, 중공 당국이 쓰고 있는 멋진 말을 지금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지가 속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의 선전선동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북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선전선동부.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죠. 국민들을 선전해서 같이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멋진 말잔치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30% 형편없는 대깨문들 그 사람들 나머지 상식 있는 우리 모두는 이런 멋진 말잔치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유엔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7년째 결의안을 내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년 후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정부를 쓰러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